최근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발목 잡기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G7 가입 권유에 이어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WTO 사무총장 선출 유력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현재 일본은 전례 없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일본의 수출 규제를 WTO에 제소하며 승소 자신감을 드러낸 유명희 본부장의 WTO 사무총장으로 선출될 경우 일본이 받게 될 정신적 충격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일본은 한국의 G7 가입과 최초의 한국인 여성 WTO 사무총장 탄생을 막으려 한국의 발목을 있는 힘껏 부여잡고 있습니다. G7 가입과 WTO 사무총장 선거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일본을 포함한 모든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한다는 것인데 G7에 한국이 새로 포함되기 위해서는 일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뜻이고 WTO 사무총장을 선출할 때도 지지도가 낮은 후보를 탈락시키는 과정을 반복한 후에 최종 단일 후보자를 만장일치로 추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본이 끝까지 방해작전을 펼치면서 최초의 한국 여성 WTO 사무총장 탄생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기 일보 직전인 한국의 유명희 본부장을 겨냥해 낙선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본의 발목 잡기 전략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바로 어제 일본이 한국산 화학제품인 탄산칼륨의 덤핑 조사를 시작했죠. 교도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산 탄산칼륨이 일본에서 부당하게 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지 판단하기 위해서 조사를 시작하겠다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일본 산업단체가 한국이 화학물질의 판매 가격을 낮춰 일본에 수출하는 바람에 일본의 생산 기업들이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고, 일본 정부는 1년 내로 조사를 완료해서 한국산 화학물질 탄산칼륨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현실은 일본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죠. 블룸버그 통신이 글로벌 투자은행과 경제연구소 24곳의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국, 중국, 유럽 등 주요 20개국 가운데 한국이 두 번째로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여줄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반면 프랑스는 마이너스 19.6%, 이탈리아 마이너스 18.5%, 영국 마이너스 18.1%, 일본은 마이너스 22.3%로 최하위권이라 분석했습니다. IMF도 한국이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임에도 글로벌 평균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 진단했고,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G20 국가들 가운데 한국을 제외한 모든 선진국 그리고 대다수의 신흥국의 내년 실질 GDP 성장률이 코로나19 이전 수준보다 밑돌 것 이라며 선진국들 가운데 한국이 유일하게 코로나19 발생하기 전 수준으로 회복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심지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마저 G20과 37개의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경제성장을 이룰 것이라 발표했는데요. 이들은 모두 한국이 무려 18년 만에 세계 성장률을 큰 폭으로 웃돌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성공적인 K방역과 퍼펙트한 의료 수준 덕분이라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영향력이 강해지면서 최근에는 일본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켜왔던 편의점 왕국이라는 타이틀마저 한국이 빼앗은 놀라운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공통점은 바로 낮은 출산율과 가파른 속도의 인구 고령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상당히 비슷한 환경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일본의 편의점 매출은 감소하기 시작한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의 편의점 매출은 최대 30% 넘게 증가했습니다. 세계적인 정보 분석 기업 닐스는 일본 편의점에는 없는 한국 편의점만의 강렬하고 발빠른 상품 판매 전략과 서비스 덕분이라며 GS25와 CU는 배달 플랫폼과 제휴에 집에만 있는 직콕 소비자들까지 사로잡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의 경제 주간지 다이아몬드는 일본의 핵심 산업 중 하나인 편의점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하락하는 위기를 겪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비슷한 상황에 놓인 한국의 편의점은 어떻게 급성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한 내용의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 대한 질투심으로 가득 찬 일본을 향해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웃나라 한국을 견제하는 아베 총리의 속 좁은 소국 외교는 유감이다. 코로나19에 맞서려는 국제사회의 협력에 아베가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된다 전했고,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의 발목을 잡으려는 일본의 최근 행보에 대해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일본은 이웃나라에 해를 끼치는데 익숙하다. 일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일관된 태도에 더 놀랄 것도 없다. 일본의 모렴치한 수준은 세계 최상위권이다.
라는 주제와 일본에 관련된 이야기로 좀 즐거운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의 대표적인 파운드리 업체인 SMIC가 미국 기술이 들어간 반도체는 화웨이에 못 판다는 미국의 제재를 앞으로 철저하게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좀 웃겨요. 미국의 제재를 받는 자국 업체 화웨이를 버리고 미국의 눈치를 결국 보는 것이죠. 자, 로이터와 중국 매일경제신문 등 외신에 따르면 SMIC는 성명을 통해 앞으로 상관 국가의 지역의 법률과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SMIC는 또 규정에 따라 이미 화웨이에 계속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에 신청서도 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미국의 허가 없인 자국 기업인 화웨이와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거 딱 봐도 보여주기식 꼼수일 확률이 높은데요. 실제 SMIC는 중국 반도체 굵기의 핵심 기업으로 세계 파운드리 시장 5위 업체입니다. 현재 14나노 공정으로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고 있죠. 대부분 자국 물량이겠지만 말이죠.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내년에는 7나노 공정을 도입한다고 발표한 상태인데, 실제 SMIC의 매출의 20%가량은 화웨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 업계에서는 SMIC의 이번 성명을 오히려 이례적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반도체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빼고는 반도체를 만들 수 없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SMIC도 원칙적으로는 미 제재에 따라 화웨이에 반도체를 팔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중국이 미국에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SMIC가 미국의 제재에 따르겠다고 밝힌 것은 다른 속셈이 있을 확률이 정말 굉장히 높죠. 그 이유는 바로 미국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재 미국 정부는 SMIC를 화웨이처럼 거래 제한, 즉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 HSMC라고 22조 원 먹튀 사건에 화웨이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이면 스마트폰도 제대로 만들지 못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인데, 천문학적인 지원을 해온 이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 중국 SMIC까지 블랙리스트에 올라버리면 중국 입장에서는 도저히 손쓸 수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이죠. 화웨이와 지금 똑같아지는 겁니다. SMIC에 주문도 넣을 수 없게 되겠죠. 결국 이 제재를 의식한 SMIC가 미국을 자극하지 않도록 백기투항해버린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SMIC가 미국의 수출 규제를 준수하겠다고 밝힌 것은 미국 정부 눈치 보기, 즉 떠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화웨이 같은 경우는 통신 스마트폰, 칭하연이 그룹은 반도체, BOE는 디스플레이, 샤오미는 가전, SMIC는 파운드리.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닌가요? 다 합치면? 어벤져스? 삼성전자가 모두 하는 일이 됩니다. 삼성전자의 모든 제품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베껴서 중국 공산당이 만든 기업들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나라 엔지니어들을 데리고 가서 키우고 대만 엔지니어들을 뺏어와 키우는 기업들이죠. SMIC가 아무리 미국의 눈치를 보더라도 미국이 이 SMIC를 블랙리스트에 올려주는 게 우리로서는 현재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미국이 저 기업들에게 뭔가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고스란히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피해가 올 거거든요. 특히 반도체 업체들 같은 경우에 말이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중국은 우방국이 편하게 살도록 양보하는 국가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만 봐도 계속 주변국을 괴롭혀왔죠. 무조건 다 빼앗고 탈취하고 그리고 가져갑니다. 일본도 일본이지만 중국도 절대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되는 나라임은 분명하죠. 특히 중국의 이 천인 계획으로 우리나라나 기타 해외 국가들의 특허 기술 빼가기가 아주 굉장히 노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자율주행 기술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최고 명문대학이라고 뽑히는 카이스트 교수를 몇 년 전에 돈으로 매수해서 기술을 넘기고 있다가 걸려서 현재 큰 이슈가 될 정도로 말이죠. 미국이 왜 이렇게 중국을 때리겠어요, 여러분? 바로 미국의 유학생들이나 미국 취업으로 위장해서 배우고 습득한 기술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중국으로 유출시켜버리기 때문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할 나라들이 위아래 다 있어서 정말 머리가 아플 지경인데요. 기술 하나가
이제 기업의 존폐를 결정하고 더 나아가 주가를 결정하고 그 나라가 미래에 더욱 빛나게 되냐 마냐는 결정하는 열쇠가 되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의 이런 제재가 더욱 강력하게 작용해서 중국이 생각하는 꿈을 철저히 부숴주길 바랄 뿐입니다. 자,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인데요. 바로 일본 소니가 브라질에서 사실상 망했습니다. 그것도 우리나라 때문인데요. 일본 전자업체 소니가 브라질 북부 아마조나스주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에서 가동 중인 생산 공간을 결국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일본 소니는 성명을 통해 마나우스 생산 공장을 내년 3월 중 폐쇄할 예정이며 TV, 오디오, 카메라 등 제품 판매는 내년 중반까지만 유지될 것이라고 밝히는데요. 이에 따라 소니 마나우스 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220여 명은 모두 해고가 됩니다. 안타깝네요. 소니 측은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 환경을 강화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으나 실제는 부진한 영업 실적 때문이겠죠. 인정하기 싫을 겁니다. 소니 측은. 그러나 소니 피처스와 소니 뮤직 등 다른 사업 부분 는 영업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소니 측은 발표했는데요.